이제 내용을 이제 뭐 딱히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쓴 글 같은 경우 무슨 중풍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랑 이제 당시 이제 조선 이전 이제 전근대 때 약간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보면 이제 신경계관 모종의 이유로 이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말한다는 공통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김도인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태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풍에 걸리기 굉장히 취약하다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저를 좀 저격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기가 많잖아요. 이게 다 좀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인품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게 결국에는 다 수기이고 결국에는 이게 혈액으로까지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혈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이렇게 좀 이제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음인이 이제 뇌 혈압이 빨리 오르고 그리고 이제 중풍에 좀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제 중풍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뭐 이제 움직임이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현대의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제 STI 진단법과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 토크, 레이즈 해가지고 이제 웃어서 이제 얼굴의 표정을 본다. 이게 구안화사를 보는 거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어눌해지는 건 토크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이상해진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즈,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의 거동이 불편해진다. 그거를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보면은 저희 텍스트에 다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이미 중풍에 관련해서는 좀 이제 현대 사람들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풍에 대한 처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좀 현대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혈전 같은 거를 뚫어주고 아니면 이제 뭐 스텐트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진 거를 넓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치료하는 약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반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대부분 다 뚫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도 좀 이제 중풍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좀 구체적인 그 메커니즘까지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딘가 그러니까 현대로 얘기하면은 혈관을 뚫어줌으로써 그거를 치료할 수가 있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방에서 중풍을 많이 안 고치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서도 사실 중풍 같은 경우에 한방에 약간 전담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중풍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요, 질문.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예, 조혜령 학부님.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술기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진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경각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스텐트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좁아진 거를 이제 걷다가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그런 수술적인 술기가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개발이 된 게 2010년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혈관을 넓혀주는 기술이 없었다 보니까 90년대까지만 했어도 그 중풍에서 이제 약이나 아니면 이제 침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넓혀줬다면은 요즘에는 현대 의학에서 직접적으로 혈관 넓혀주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현대 의학적으로 좀 이제 뇌졸중을 치료하러 많이 간다. 그렇게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기 아버님? 네. 아, 예, 이미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위기탈출 넘버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좀 소개가 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그 뉴스에서도 보면 이제 STR을 해서 이제 조기에 뇌졸중을 진단을 해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좀 의사가 이제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STR을 자기가 술자리에서 직접 해가지고
이제 구급차 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이제 잠자가지고 살았다. 이제 그런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TR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도 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진단법이라고 이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야, 손을 많이 드네요. 기분이 많이 예, 돼요. 예. 네. 예, 김도환 아버님? 어, 그건 넘어가시죠. 아, 그거는, 보편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라 볼 수 아, 있거든요. 태음인이 수가 많다는 것도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 뭐 다양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맞다라고 하는데 또 전혀 다른 분들은 태음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담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이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부분에 대한 걸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예. 다음 질문 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방생리한 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개인별로 토론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정인 아버님? 어, 야, 그것도 좀 너무 어려운 질문. 솔직히 이게 스태프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효과가 빠르고 회복도 좀 빨라서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중국이면은 몰라도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침습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한의사가 직접 이제 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술기가 개발이 된다면은 이제 좀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법제적으로 좀 이제 한의사들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더 획기적인 게 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양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제 한약 제제를 개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해야 좀 이제 양방에 뺏긴 품을 찾아오는 것은 아직은 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좀 보시죠. 내가 뭐라고 썼죠? 네네. 네. 주단계, 근데 주단계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약간 이것도 제 개인적인 내가 이제 그러니까 단계 텍스트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좀 제가 이거는 오해가, 요즘에 와서 김용진 시대 이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저렇게 공식적 문제에서 주단계 시대처럼 본인만 쓰는 용어를 쓰면은 저거는 네. 이건 뭔 소리야? 맞나 틀리나? 그다음 거기서 쓰는 진단하는 방법이 처음 나온 거예요, 뭐예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주단계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좀 글을 그래서 다듬지를 좀 못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제 오해가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되면은 네, 어떻게 된다? 점수가 깎인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해주긴 했는데 네,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세세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쓰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여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발표 감사합니다. 잘해줬고요. 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풍 환자를 우리 한의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 거기에 최고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게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다들 요양병원으로 가지 한방병원으로 안 와요. 예전에는 뭐 한방병원에 와서 처음에 초기에 입원했을 때 진짜 1년치 연봉 이상 집안차가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좀 한방이 잘 되던 이런 시기였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게 거의 없고 급한 경우는 이제 양방에 가서 다 처리하고 또 양방에서도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죠. 기계가 좋아지고 수술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급할 때 양방 가서 해결하고 그다음 만성 와서는 한방에 가서 한약을 쓰는 것보다 그냥 요양병원 가서 양약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고 또 요양병원에도 한의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대처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다이 뺏긴 게 너무나 크죠. 한방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가장 좋은 것은 또 치료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야 되죠. 치료 효과가 뛰어나면은 또 환자들이 더 올 수 있겠죠. 한년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또 연구를 더 하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하는 부분은 이제 답변편에서 두 번째 번으로 이제 통한서습조와 육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 답변에서 총론적인 부분들 다 이야기했었죠. 변증이라든가 뭐 진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답변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내경편이나 외형편에서는 각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병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답변편에서는 어느 부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장부라고 말하기 어려운 전신적인 질환들, 이런 걸 따졌을 때, 중풍했을 때, 뭐, 중풍이라는 것이 풍산이 맞은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증상이 경련이라도 떨리면서 이, 이 거품 물고 의식 혼수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증상을 위주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꼭 어디의 병이다라고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병이다. 그리고 원인이 풍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경 시대에도 이 중풍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쐬인 거, 육기, 풍한섭주와 자연계의 육기 중 풍사에 쏘인 이걸 갖다가 중풍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사에 쏘였다. 한사에 상하였다면은 뭐라고 그러죠? 한사에 상한 걸 뭐라 그래요? 풍사에 적중된 걸 중풍이라고 그러고, 한사에 쏘인 걸 뭐라 그래요? 상한. 그 다음에 이 서사에 감축됐다면은 보통 뭐 상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다 상자를 주로 썼는데 풍만 중풍, 풍에 맞았다라는 용어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내경 시대부터 쭉 시대 어느 정도 이 상한론이라든가 이런 거 이어질 때까지는 다 외감으로 봤어요. 병의 중풍이 원인 외감으로 봤는데 서서히 시대가 지나면서 외감으로 보기엔 참 어렵다. 이 그러면서 이제 금원 사례가들 나오면서 금원 시대에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도 보니까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이걸 풍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활약에서 풍이 생기더라. 그다음 뭐 주단계 선생 같은 경우는 양이 원부죠. 양이 많아 상하가 너무 성해서 생기는 것이구나. 유아간이나 장종려 이런 분들도 외부의 사기나 또는 이 화로 인해서 다 병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외사로부터 이제 다른 원인들, 이런 쪽으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으로 인해서 중풍이 이 자연계의 바람, 외풍을 쏘여서 생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 작용이라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이 많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중풍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이 급한 증상이라든가 또는 뭐 후유증에서도 많은 치료를 해왔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에서도 요 동의보험 문장에서도 보면은 중풍 치료를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중풍 치료와 예방 이 문장에서도 보면은 좌원심불수 우반심불수에서 뭘 써요? 쓰는 게 화물탕 파군자탕. 말도 안 되죠. 화물탕으로 반신불수 치료할 수 있겠다? 타곤탕으로 반신불수 치료한다? 그건 아닌데,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 예방이라든가 또는 그 계속 몸을 조리하기 위해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리하기 위해서는 뭐 저를 기본적인 처방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저런 내용을 쓴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담이 성할 담이 성한 경우 이때는 담을 없애주는 이진탕, 조담탕 같은 이런 처방을 쓴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뭐 특별한 이야기보다 이런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기혈양호에는 사물탕과 사물탕을 더한 팔물탕에다가 가나남성 지질 중력 강제 같은 뭐 이진탕, 조삼탕 같은 이런 거에다가 중력 강질 같은 이런 약재를 더 넣어서 뭐 조치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원래 이 몸 상태의 이상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보면서 해결을 해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기 전조증 같은 이런 것이 있을 거니까 그 전조증을 잘 알고 앞으로 이 사람이 중풍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만 파악을 해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중풍이 올 수 있는 어떤 이 전조증을 갖다가 파악하고 중풍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중풍이 왔으면은 그 의사가 졸지의 명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침 넣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 환자가 중풍이 됐다. 환자 입장에 뭐라 그래요? 나 저환영 가서 침 맞고 중풍 왔다.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한의원 가서 침 맞았는데 한 다음날 중풍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나 침 맞고선 중풍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그런 어떤 사고를 갖다 방지하려면은 진짜 그런 전조증 같은 것이 그런 이상한 증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서는 뭐 처치를 한다던가 또는 이럴 확률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풍의 예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중풍에 대한 문장을 쭉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봐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떤 건가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거지만은 요거. 풍병 수방 재발. 중풍병 같은 경우인데 중풍 같은 경우도 재발하면 안 된다.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는 중풍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죠. 암 환자가 암이 또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중풍 환자도 계속 그 중풍이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걸 다 막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중풍에 있어서 반드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장을 써놨는데 재발하는 것은 중풍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있어서도 재발하는 걸 갖다 막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될 수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으면은 나오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뭐 유풍탕을 복용한다, 병풍경자를 먹는다, 뭐 성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는 진짜 예방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예방, 그다음에 재발 방지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우리 구글 문서 쓰는 거 있죠? 우리 구글 문서 쓰는 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벌써 이쪽 초는 썼죠? 그쓴 거에 대해서 쓴 거를 볼게요.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까? 지금 요걸 좀 수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개인별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쓴 걸 갖다가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이 답변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 학생 자료로 써서 올리면 돼요. 만약에 요 사람 께 요 부분하고, 요 사람 거에 요 부분하고, 이 사람 거에 요 부분을 갖다 썼다 하면 그 세 가지 부분을 갖다 복사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 200자 느낌을 300자 정도로 요약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200자 요약, 300자 요약을 해줬어요.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느낀 점도 어느 정도 썼어요. 이 느낀 점은 여기서는 보면 쭉 이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 그걸 위주로 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데, 아까도 그 발표했던 요 친구들 이야기처럼 여기다가 뭐 현재 과학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더 넣어서 좀 다시 써줘 하면은 또 요 내용, 요 요약과 요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로 추가를 또 해줘요. 그래서 그 추가한 내용들 보면은 이거는 내 동의방 강의로 거기 GPT에서 요 문장을 주고서는요.
우리가 지금 했던 문장 이렇게 주고서는 이 문장에 대해서 유역학 느낀다고 500글자 분량으로 서술해줘. 라고 했어요. 500글자 분량이란 용어를 그나마 잘 알아듣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과 느낀점 이렇게 썼는데, 요약과 느낀점을 딱 보면은 200, 300, 400, 500, 600, 한 7, 800자 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숫자, 글자를 맞춰라. 500글자 다시 한번 맞춰라 했더니 좀 더 맞춰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이제 현재 과학적인 부분과 비교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다른 문장 하나만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요약을 쭉 해줘요. 그러면서 뭐 일시적 허혈 발작과 유사하다, 뭐 어쩌고 같은 거 이런 부분까지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나눠서 500글자 분량으로 하라 했더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을 쭉 해주고 그다음 느낀 점에 대해서 쭉 써주면서 현재 의학의 TIA 증상과 비교할 수 있다. 어떻게 현대를 이렇게 관리한다. 한의학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다시 써주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풍 미점에서는 이런 증상이 중풍 전조증이고 이렇게 예방한다. 라고 했고 그다음 치료와 예방에서는 그 사물탕, 사구자탕 같은 처방을 사용하고 뭐 기혈 모조회할 때는 팔부탕 가감을 치료한다. 라는 정도로 설명해줬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대의학과 이런 진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 치료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어떻게 유사하고 갖고 다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어디야 발표용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발표용에다가 그 내용을 쭉 써주고 대례면 협업에서는 질문한 내용들 어떤 질문이냐 그 질문한 것들만 쭉 써주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GPT 사용했다 안 그러면 코플렉시 사용했다. 자, 그래서 그 사용한 것과 그다음 그 활용한 소감 그것만 이렇게 써주면은 되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명령어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주는 거에 대해서 요 동아일보 기사가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GPT 같은 거에 사용자들의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 같냐? 예. GPT, 이 동아일보에 언제 짰냐면은 24년 5월 15일 날 업데이트한 그 문서인데 이 문서에서 보면은 사용자만 질문 의도 오해 깊이 부정확하다. 라고 해서 GPT는 딱 물었는데 답답하게 대답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쭉 보니까 불만 사유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 내가 질문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대답이 너무 일반적인 대답한다. 우린 좀 전문적인 걸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쉬운 평이한 걸 갖다 대답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라 했죠. 그런 너무 일반적인 거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대답을 형식이라든가 내용도 잘못된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정보 포함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너무 잘못된 걸 포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만이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불만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질문 똑같이 한 번 더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 불만스러울 때 대응하는 방식.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했을 때 자, 질문 내용 구체화해서 다시 질문한다. 내가 질문이 잘못됐구나. 얘는 얘 나름대로 어떤 얘 알고 있는 상황이 딱 맞는데 그 상황을 내가 얘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질문하는 걸 프롬프트라 표현했는데 이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명령을 다시 줘야 겠구나 구체화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 잘못된 내용을 짚어주거나 수정한다. 얘가 뭐 사군자탕, 사물탕을 써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바꿔서 다시 설명해라 하면은 맞춰서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 이거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고 있지 못하면은 얘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이 두 번째는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같은 질문을 다시 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 무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간다. 무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계속 오답만 나오죠. 계속 오답만 나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언어 모델이 대답하는 형식이요. 이 문장을 어떤 문제를 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되는 용어,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계속 조합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답변한다 그래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이게 아니라 이 처음에 나온 문장, 이 문장이 있고 이 문장하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연결되면서 가장 그 연관성이 높은 확률이 높은 단어를 조합하고 해서 단어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보다는 나름대로 확률적인 측면에서 더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뭐랄까 잘못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챗GPT 답변 불만족 대응이요 해소됐나? 거의 한 30% 정도 해소됐고 아닌 경우도 아직도 많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GPT 5완인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 뭐랄까 훨씬 더 좋은 이 답변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해주는 것은 유료 버전에서도 한 달에 뭐 몇 번인가 딱 사용 제한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냥 GPT-5 같은 경우는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런 이 좀 고급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고급 모델은 유료 사용자들한테도 그 굉장히 제한을 많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아주 급한 거, 좋은 거 쓸 때만 활용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 새로운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갖다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아, 그냥 쭉 계속 볼까요? 자, 프롬프트 제작 원칙과 노하우라 해서 이것도 뭐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 이 인공지능에 대한 프롬프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프롬프트 제작 원칙과 노하우라고 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먼저 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내용과 비슷한데 최신 모델 사용한다. 프롬프트 내용을 구조화한다. 뭐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구조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호를 줘가지고선 구조화해서 물으면 좀 더 답변을 잘한다.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아주 자세하게 질문할수록 그에 맞는 형식에 따라서 답변을 해준다. 그다음 정확한 분량을 제시하거나 예시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300글자 정도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300글자 분량으로 써라. 300글자 분량 우리나라 용어로 그렇게 써주니까 다른 것보단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300자로 써라 이거보다 300글자 분량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 제로자 퓨자 파인 튜닝 같은 프로프팅 한다 해서 그 예시를 갖다가 하나나 두 개나 이렇게 한두 개 주고서는 이런 형식을 써라 하면은 그 형식에 맞춰서 써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불필요한 수식과 군사적인 문장을 제거한다. 좀 쓸데없는 말 쓰지 말고 필요한 말만 써라. 그리고 하지 말 것보다 해야 할 것을 지시한다.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보다는 뭐뭐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클로드에서 그 사용 설명을 하면서 클로드 사용 설명하면서 클로드란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롬프트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써놨어요. 여기 또 프롬프트 생성기라 해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 템플릿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 했을 때 명확하고
이며 상세하게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명확고 명료성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큐샷에서 예시를 사용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클로드가 생각하기에 해서 연쇄사고 능력, COT, 체인 오브 소트라에서 그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 했던 그런 내용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고 답변해줘. 라고 이런 명령을 주면은 좀 더 잘한다. 라고 했고, 거기서 역할 부여하는 거. 시스템 프로mpt로 클로드에게 역할 부여한다 해서 그 인공지능 너희 역할은 뭐야? 요걸 갖다가 해줘라. 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로 이 프롬프트를 갖다가 설명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 클로드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클로드에서 들어가시면은 요거 헬프 여기 밑에 있죠. 헬프 앤 서포트인가 여기에 들어가서 찾으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더 좋을 거다라고 했고 어제 오늘 아침에 검색을 했는데 24년 9월 10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요 기사가 나왔는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챗 GPT에게 소아과 진료를 물었더니 라고 해서 나오죠. 거기에 그 내용들을 이것도 또 인공지능에게 한번 요약을 해라. 기사를 요약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영국에서 연구팀이 AI와 인간 수련이 인턴을 대상으로. 인턴은 여기서 4개월 차 된 인턴이래요. 인턴한 지 4개월 되는 사람들과 AI가 같이 소아과 주요 호흡기 질환 몇 가지를 갖다가 쭉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라. 라는 이런 평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 AI와 인간 수레의 소아과 주요 호흡기 질환 진단 능력을 비교 평가한다 했을 때 이러한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내용들을 쭉 다 주고서는 진단을 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어, 호흡기 관련 전문의 6명이 선별한 질환에서 AI와 수련이가 각각 병의 징후를 설명하고 질병을 판정하는 이런 어떤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이 챗GPT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간 수련이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예. 인간 수련이들은 그 GPT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 GPT가 어떤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설명하거나 또는 추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좀 쓰고 있는 GPT를 갖다가 GPT에서 설정을 좀 미리 해주면은요 좀 더 좋게 답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GPT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여러분 GPT 한번 열어보시면은 GPT에 요 사람 그림 있죠? 사람 그림 클릭하면은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 사람 그림 클릭하고 챗 GPT 맞춤 설정 요걸 클릭하면은 맞춤형 지침이라 해서 챗GPT가 전화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서 나에 대해서 쭉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챗GPT가 어떻게 응답하였으면 하시나요?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것은 GPT가 이렇게 응답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갖다 복사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여기다가 어떻게 했으면 하시나요?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많이 건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쓰는데 그냥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쓴 대화 스타일 요거는 뭐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단은 맞춤 설정에서 GPT 임무가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이 수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쭉 써줬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같은 내용을 써서 GPT는 사서상경, 황제내경 구조를 한국어로 직역하고 그냥 번역이라 하는 것보다 직역이라 하는 것이 글자 하나하나 좀 더 번역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한약 이론과 역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 해서 챗GPT는 이렇게 내가 수업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줘라 라고 했고 그 번역 지침을 갖다 이렇게 주고서는 지침 중에 하나가 번역은 이렇게 해라 라고 했고 소문 영치 문제의 황제 관련된 부분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으면 황제께서 다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으면 훨씬 더 그 예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요. 뭐 한문 문장에 포함된 한자는 한자와 한글처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이 대화 스타일은 그냥 없어도 괜찮아요. 요금 별 없어도 괜찮고요. 그다음 그 밑에 두 가지 문장 참고문헌과 참고문헌 있죠. 참고문헌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무작위 뭐 이런 것은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참고 자료, 날리지, 지식 그러니까 GPT에서는 지식이라 표현하고 영어로 난리지라 쓰거든요. 이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자료에다가 많이 넣었던 그 얘한테 줬던 어떤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이 프롬프트도 공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공개를 누가 여기 프롬프트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또 프롬프트를 다 설명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또 어디 갔어?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는 그런 내용을 써주면은 그렇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또 뚫고서는 그 다른 사람이 쓴 프롬프트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문장은 가장 밑에 나온 문장은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각성 높여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답변 봤을 때 아까 발표한 친구 말고 나머지 학생들이 쓴 퀴즈 답변 보면 대부분 인공지능 보고 썼구나 라는 게 팍팍 느껴지죠. 이 정도 느껴지게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이 다 인공지능이 거의 뭐랄까 뭐마했습니다. 존칭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다 그냥 평서문 형식으로 다 고쳐 썼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내용 전체를 쭉 봤을 때 거의 뭐 인공지능이 쓴 것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표시가 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상을 높여서 응답한다. 라는 이런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주면은 좀 더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좀 말을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라는 것이 아까 그 여기서 썼던 그런 사람들도 이 프롬프트를 자꾸 써보고 뭐 해도 오늘 쓰는 거, 내일 쓰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프롬프트들도 답변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수정하고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유튜브에서 보면은 유튜브에 그 투비닥터라는 뭐 되게 있는데 여기에 챗 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유튜브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예, 의학 논문을 쓸 때, 의학 논문을 쓸 때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고 논문 작성에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이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그 PDF 파일을 같이 넘겨주고 있어요. 요 QR코드 찍어서 PDF를 가보면은 밑에 또 그 PDF를 집어넣어놨어요. PDF를 이렇게 그냥 글로 써놨는데 이 사람은 그 임준소 교수라고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 팀이라고 해서 과학 논문을 갖다가 출판하는데 이뭐 명작을 도와주거나 뭐 과학 논문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팀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팀에서 근무하면서 그 어떤 자기 논문들 나온 거 SCI에 가능하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이런 팀인데 여기 팀에서도 이런 GPT 같은 걸 가지고 한번 그 뭐랄까 논문을 쓰는데 많이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쓰고 있고요. 요런 여기에서 참고해서 봤으니까 여기 참고한 내용이니까 뭐 봐라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서 논문 작성을 갖다가 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예를 들어 줬는데 자, 이거 건들지 말아 보세요. 여기 좀 파일 좀 건들지 말고 여기 다 있는 거니까 지금 파일에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말고요. 자, 이거 영어 썼으니까 내 영어를 몰라가지고 번역을 시켰어요. 그때 번역을 또 잘해주더라고요. 자, 요거는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밑에 표시들에 나온 것은 번역돼 있는 요 부분인데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준 거예요. 명령어를 이렇게 준 것이죠. 명령을 이렇게 주니까 자, 의학 연구자이며 임신 전 육아 기간 동안 산모의 초과후 식물 섭취가 아동의 청소년기 비만 위험과 관련 평가한다는 다기관 전형적 코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는 걸 갖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아동 비만의 역학적 중요성, 건강 위험, 포항식품 포함 서구 식단 관계, 산모의 식단 섭취가 건들지 말라니까 자꾸 건드네요. 자,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연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서 초점을 두어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서론을 세달라고 작성하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딱 구체적인 명령을 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명령을 주면은 내용을 그만큼 맞춰서 다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모르고 써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퀴즈에서 냈던 거 같이 학생 의견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 의견 내서 이걸 써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작성을 해봐. 뭐 이렇게 300글자를 작성을 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썼던 이런 문장을 나와서 하나의 문장을 학생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그냥 분석해줘, 평가해줘 하면은 얘는 평가를 기본적으로 잘해줘요. 그런데 비판적으로 평가해줘. 비판적이란 말, 용어 한마디가 들어갔는데 그냥 평가할 때는 90점 나오던 것이 비판적 평가하면 70점 나와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것이 무조건 옳다보다는 내가 쓴 걸 다른 사람이 비평할 때 이런 부분을 비평할 수 있구나. 그래서 비평적인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더 추가해서 수정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다양한 쪽으로. 그래서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비평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연구를 해서 참고문헌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넣어줬죠. 참고문헌을 인용해서 서론을 써라. 서론에 해달라고 쓰는데 이런 이 세균전의 참고문헌을 인용해라. 임상적 중요성과 연구의 매울 수 있는 현재 지식의 격차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내라. 라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죠. 일단 결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라. 라고 해서 요 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영어로 썼던 걸 갖다가 아까 이런 표, 이런 표시한 거, 이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꾸 쓰면 여러분 이거 아마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요건 영어였고, 요렇게 쓴 부분, 요거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라 그 내용을 한글로 설명한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쭉 써놓고, 거기다 한글 설명 해놓고, 그 다음 토론에 또 결과하고, 결과에 대한 토론에 이렇게 썼나 해서 연구의 기본 정보를 쓰고, 쭉 나가서 해석 원하는 결과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작성해라. 라고 해주면 또 여기에 맞는 답변을 또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GPT 같은 걸로도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어떻게 명령을 주느냐에 따라서 논문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 의학 논문을 갖다가 제출하는
또 의학 논문을 검토해주는 팀에서 이렇게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또 믿을 수 있겠죠. 그 의사들이 직접 아산병원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마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외국에서 나왔던 자료를 논문을 나왔고 그 논문 자료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실제로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록도 이렇게 250단어의 내용으로 초록을 작성합니다. 했던 이런 내용들 같은 거 쭉 해주고 제2의 자마와 같은 의학 저널의 글쓰기 스타일 준수한다. 그럼 이 자마가 뭔가 딱 나오고 자마에서 그 논문 편집 뭐 규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써줘라 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면은 요거까지 맞춰서 다 써준다 라고 했고요. 그다음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논문 파일을 업로드 해준 다음에 다른 논문 하나 예시로 들어주면 돼요. 이 자마에 들어갔던 논문 하나 딱 예시를 던져주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라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써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의학 논문에 있어서도 이런 GPT 같은 걸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연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 전체적인 내용, 연구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야 알고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라라고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은 그 지시에 맞게 글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논문 쓸 테니까 하면 뭐 아웃라인 정해줘 하면 지멋대로 쓰는데 그 아웃라인 정해놓은 걸 내가 그걸 다시 보고선 이건 이렇게 수정해, 이건 이렇게 고쳐, 이건 어떻게 해, 아, 이 부분 더 추가하고 이 부분 없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활용할 때 아까도 그 소아과 증상에 대해서 GPT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 시험을 봤을 때 GPT가 점수가 좋다는 것은 아마 이것도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변증이죠, 변증. 변증에 대해서도 아마 이 증상 같은 걸 많이 집어넣고 변증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집어넣어주면은 얘도 아마 한의학적인 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직까지는 이쪽 GPT나 뭐 클로드나 퍼블렉시티나 만든 것이 다 아마 미국이겠죠. 미국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것들이 별로 안 들어가요. 잘 모르죠. 특히 한의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진짜 딴소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갖다 좀 더 많이 넣어주고 하면은 좀 더 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이런 환자에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하면은 아마 이런 쪽으로 변증해라 라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지금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저게 있어요. 여러분 CPX 나중에 본과 4학년 때 CPX 하고 있죠. 그래서 그 CPX 같은 거 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은 그냥 CPX 할 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CPX라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학생 의사 입장이고 GPT는 환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다 하면은 내가 질문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얘가 답변하죠. 집세에 답변하고 그럼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어디가 아파요? 아픈 증상이 어때요?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답변을 다 해주고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서는 당신의 증상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몇 점이다. 이 평가한 점수에 몇 점일 것이다. 라고서 평가까지 해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한 방은 그런 자료가 없어서 못 넣고, 양방 거는, 그 양방에서는 그 출판사에서 그런 이 CPX 자료가 출판사에서 이 편집을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방은 그 의료능력치 같은 거 외부로 유출되면 아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양방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만들고 그 책들을 다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는 CPX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는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어, 필요하면은 뭐 공개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환자 누가 몇 살 되는 어떤 환자 누가 이렇게 왔다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들어간다고
전체 공개는 안 돼요. 그리고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공개되는 이런 것인데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링크는 걸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펙트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아직까지 나온 거는 그냥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본과 4년 됐을 때 또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또 그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서양이나 한의학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에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명령을 주면 더 좋겠다 하는 것 좀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